오늘 조금 쉬는 사람이 많나봐요? 별로 없네? 인원이? 치주과? 치주과 인원이 많은 거구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번 강의하고 나서 고은혜 선생님이 빵빵 웃겼다고 나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홍원 변장님 하루 종일 우울하다는 거야. 그 강의 듣고 자기가 그 증상이 다 나타나고 있어서 우울하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나이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이어서 노인성 질환과 진료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하겠어요. 이제 주로 많이 노인에게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서 할 텐데, 이제 첫 번째 암이에요. 근데 암은 뭐 누구에게나 다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제 노인들한테서도 나타나는데, 암은 이제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방사선 치료, 화학적 치료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약해져요, 몸이. 그러니까 모든 세포를 다 죽인다고 생각하면 돼. 치료 자체가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모든 활동력을 죽이는 거니까 우리 다른 몸도 다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면역적으로도 훅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치주조직이나 구강점막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는 거, 그걸 이제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혈압은 보통 다 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많이 높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항고혈압 약 중에 니페디틴은 그 합병증으로 치은 증식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약을 많이 드시고 만약에 뭐 우리가 봤을 때 합병증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주치의에게 자문을 구한 후에 진료하는 게 좋겠고, 이제 혈압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취제 중에 거의 다 지금 에피네프린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함유되지 않은 약제들을 이용을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가능한 이제 뭐 1대 8만보다는 1대 10만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환자의 이제 불안이나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는 뭐 쭉 모든 여기 나오는, 그 다음 당뇨, 관상증매, 뭐 치매 모든 환자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걸 거예요. 이런 질환이 없어도 환자의 불안이나 공포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누구나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고혈압, 당뇨, 뭐 관상동맥 질환 이런 거 모두 다 아침 시간에 진료하는 게 좀 더 좋다는 거. 이제 오후라든가 이러면 체력적으로 딸리고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저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10시 그 시간대 하는 게 좋겠고, 이제 우리 병원의 최대 약점인 대기시간, 이런 대기시간도 가능하면 줄여서 노인들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시간도 가능 짧게 열심히 봐준다고 또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안 되고, 가능한 짧게 해서 환자분들이, 노인분들이 스트레스에 덜 노출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외과 처치 후에 무슨 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대비해야 돼서 그런 지혈 처치에 유의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제 당뇨 이제 많잖아요, 환자분들. 이제 조절이 되는 분도 있고 조절이 안 되는 분도 있고. 근데 조절이 우리가 이제 환자분한테 물어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이제 조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말을 함으로써 아는데, 가능하면 항상 아까도 말했듯이 내과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오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예를 들면 혈당 조절이 안 된다, 뭐 자기 치료를 안 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러면 거의 모든 진료는 다 연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뭘 했으면 그분이 막 당장 불편한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해주잖아. 근데 합병증으로 그 다음에 더 후유증이 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과 소견을 받아오시라고 해야 되고, 항상 감염에 발생이 있어서, 그리고 당뇨병에 이제 감염이 생기면 잘 낫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 후유증이 커지니까 항상 그 내과 소견서 받아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감염 발생 위험성 있으면 사전 항생제, 뭐 반드시 그 직전은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약을 드시고 온다거나 이런 항생제 투여를 해야 되고요. 네, 아까도 이제 구강 진료 스트레스로 저혈당이 혈당 조절이 된다고 해도 저혈당이 생기기 쉬우니까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오렌지 주스라든가 이런 거, 사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병원에 약간씩 준비가 돼 있어야 좋고, 저혈당 증상으로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있죠.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어질어질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예민해지고. 이제 오 원장님이 얼마 전에 그 간헐적 단식 하셨잖아요. 그때 아주 예민해 있으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증상, 또 배가 엄청 고팠을 때 느껴오는 증상 이런 거 막 어지럽고 미식거리고 하는 것들이 다 저혈당 증상이에요. 그래서 쇠약하고 땀나고 뭐 열나고 의식 혼란, 매일 빨리 뛰고 미식거리고 예민해지고 체온은 저하되고 아주 힘들어지면 의식 상실까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당뇨병 환자분들 반드시 아침 드시고 오시라고. 치료 아까 말했죠? 오전 10시 약속이 제일 좋고, 그래도 아침 식사 반드시 하고 오셔라는 거 말씀드려야 되고, 짧은 시간 내에 진료하는 거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제 간상동맥 질환이죠. 동맥경화증, 부정맥 이런 것 들어있는 거,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들. 그리고 이제 다주치유와 협진 필요하고, 이런 분들 아스피린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아스피린 드시는지 꼭 확인하고, 뭐 발치를 한다거나 또 피를 보는 그런 진료를 할 경우에 일주일 전부터 아스피린 꼭 중단하고 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항상 말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한 에피네프린, 우리 이제 에피네프린 안 들어가 있는 국소마취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 편안한 진료 환경, 뭐 진료 시간 짧게 이런 거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오거나 호흡곤란, 그다음에 뭐 식은땀 같은 거 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진료할 때 여러분이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응급 상황에 여기 혀 밑으로 투여하는 그 혈관 확장제, 그거를 병원에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 환자는 모든 의식을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것도 치매도 단계가 있어서 어떤 때만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는 다 의식이 운전하고 기억이 까먹고 이런 거니까, 치매 환자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말을 잘 안 듣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이제 구강건강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안 닦인다거나 이런 거 기본으로 하니까 치아후식증이나 치주질환 잘 걸리는 거. 근데 이런 분들은 솔직히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한데, 치매 환자분들 뭐 여러분이 많이 겪게 되진 않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본인이 치매가 와서 하는 경우도 없을 거고, 그런데 자식분들이 가끔 이제 모시고 오는 경우에 이제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이를 안 닦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식분들에게라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불소가 함유된 가그렉 같은 걸로 천으로라도 닦아드리라고 한다는 거, 이런 거 이제 관심 방금 해줘야지. 안 그러면 치매가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은 잘 씹는 게 힘들어지고, 그러면 치매가 더 악화가 돼요. 이제 잘 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잘 닦고 신선한 야채 같은 거 섭취해서 이제 세균막 같은 거를 좀 씻겨 나가도록 할 수 있도록 이제 권유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대화를 하시게 되면 어떤 때는 잘 알아들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말도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또 했던 말 또 반복하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도 곧 그렇게 된다는 걸 명심을 하고 의사소통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측은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일단은 이제 노인하고 의사소통은 이건 뭐 노인하고 의사소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하고의 의사소통이 여기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적절히 눈을 맞추고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어디 한번 해보셔. 그 다음에 말은 가능하면 쉬운 표현을 하고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하고 어려운 용어, 의학 용어 같은 거 사용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그런 말투 삼가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노인들도 그 개인의 사생활 뭐 예를 들면 질환이 있거나 이런 걸 너무 큰 소리로 말해서 다른 분이 알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할 것인가 그런 거는 뭐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일단 손 같은 걸 잡아주고 그 다음에 몸을 좀 더 이렇게 뒤로 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가까이 몸을 안쪽으로 약간 구부리고 하는 것이 훨씬 말을 잘 듣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몸짓을 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힘겨워하는 표현은 가능한 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의 기본은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겉으로 예쁘게 미소 짓고 뭐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심이 안 담겨 있으면 다 느껴지는 거. 그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진심으로 대하는 거. 이런 게 항상 노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분 대할 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의사소통에 그다음에 서로로 이제 하는 과정 중에 서로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이제 일단 듣기에서는 들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듣는 거. 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듣고 그다음에 이야기 속도를 낼 때도 근데 엉뚱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천천히 하시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이 주제하고 상관없는 얘기 엄청 많이 하실 때도 있어. 그렇지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야 되고 뭐 우리 수빈쌤이랑 민지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되고 다른 일을 막 딴짓하면서 듣거나 이러면 안 되고 또 귀찮아하는 표정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정면을 보고 천천히 말하고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말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이 말뿐만 아니라 이 몸동작 이런 거로부터 많이 이제 감정을 많이 이입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접촉이나 몸동작 아까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막 말을 많이 하면은 이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만 말을 하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말하지 않도록 하고 이제 몸 동작은 주로 이제 여기 몸 입통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뭐 가리킬 때도 손가락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손가락 전체를 약간 구부려서 자, 손가락 내밀어서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 네, 이렇게. 약간 구부르면서 이쪽으로 오세요라든가 또는 뭘 하실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열심히 이제 고개를 끄덕여 줌으로써 열심히 듣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돼요. 여러분 강의할 때 보면 어떤 분은 그냥 뻔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강의자도 저 사람은 열심히 듣고 있구나. 쟤는 내가 뭘 잘못하나 쳐다보고 있나? 또는 어떤 애 관심이 없구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구나 하는 표정으로 듣고 있네. 이제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때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끄덕여줌으로써 열심히 듣고 있고 실은 또 그렇게 해야 더 열심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주고 근데 이제 굉장히 빨리 고개를 흔들어 이러면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게 아니야. 빨리 뭔가를 끝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 빨리 끝내라는 소린가 내가 이제 시간이 촉박한가 이럴 수도 있듯이 또는 뭔가를 이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개도 끄덕거리는 것도 이렇게 속도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노인들은 여러 가지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이제 뭐 이해력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어머니 아버님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깜빡깜빡 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심해지잖아. 일단은 잘 안 들리는 이제 난청 이런 걸 할 때는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리면 입모양을 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크게 입을 크게 하고 정확하게 해서 저 사람 이게 잘 안 들리지만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도록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이제 그래야 되고 시각장애 눈이 이제 꼭 뭐 완전히 안 보인다 하는 건 아니더라도 시각이 잘 안 보이는 분들한테도 항상 정면에서 이야기하고 뭐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하면은 그게 뭘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 그 겨울 보셨으면은 그 예쁜 송혜교가 앉아서 식사할 때 배종욱이 시금치 나물은 뭐 1시 방향에 있고 뭐 구분 몇 시 방향에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얼굴과 눈을 응시해야 돼요. 말도 잘 안 되는 분한테도 좀 천천히. 그리고 이제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소음이 있는 곳 이런 것은 시끄럽고 하면 잘 안 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떠떠떠떠떠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더 안 들리니까 시끄러운 곳에서는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이제 실물이라든가 그림 이런 거를 보여주고 이제 그래서 이해를 도와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다고 해서 너무 아이처럼 취급해서 반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금물인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런 노인분들한테 구강보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할 수 있어요.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일단 구강 건강하고 전신 건강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셔야 돼요. 이를 잘 안 닦고 이가 나빠지면은 몸 전체적으로가 안 좋아진다 이런 거를 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남아있는 치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몇 개 있는 치아라도 관리를 잘 하셔서 그걸 계속 갖고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치아가 있을수록 잘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이 좋아지고 다른 질환이라든가 쇠약해지는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고 발음도 치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잔존 치아수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치매도 치아수가 많은 사람은 치매가 덜 걸리지 아까 치매 환자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교육을 또 노인분들한테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치근의식증, 이제 치관은 별로 이제 많이 없고 이제 치근이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뿌리 쪽에 치아 이제 충치가 많이 생기는 것, 그다음에 치주 질환에 노출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구강건조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타액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무설탕검이나 자이리톨 사탕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이제 교육을 시키고 또 간단한 뭐 입체조 같은 것도 교육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틀릿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치 관리나 사용법 같은 것도 이제 교육하셔야 되는 게 노인 구강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수빈 선생님하고 민지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박수! 나와서 빨리 수빈 선생님 네, 우선은 그러면 틀니 관리법하고 세척법 저희가
실제적으로 환자분들께, 노인분들께 설명드리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랑. 어머니 틀니는 하루에 몇 번 정도 닦으세요? 잘 안 닦어. 진짜로 잘안 틀니도 이제 밥 먹고 우리가 식사하고 양치하듯이 하루에 3번 정도 꼭 닦아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틀니는 닦으실 때는 어떤 걸로 닦으세요? 그냥 치약 묻혀가지고 칫솔로 닦지. 아무튼 다. 네, 대부분 칫솔로 닦고 계시거든요. 네, 치약으로 닦고 계시거든요. 그 치약에는 그 틀니에 이제 미세한 그런 마모를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마모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치약 쓰셨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치약보다는 주방용 세제, 뭐 퐁퐁이나 트리오 이런 걸로 닦아주시면 되시고요. 틀니가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파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틀니 닦으실 때는 밑에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좀 받아서 그 위에서 닦으시거나 수건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닦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주무실 때는 끼고 주무세요? 아니면 빼고 주무세요? 아침에 다시 끼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끼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맞아서 끼고 자. 틀니를 끼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잇몸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 꼭 틀니를 빼고 물에다가 담가 놓고 주무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틀니를 뺀 다음에는 잇몸을 이제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가장 도움이 돼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잇몸을 꾹꾹꾹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꺼즈 같은 걸로 손에 이렇게 감싸서 둥글게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게 이제 잇몸 건강에도 이 틀의 건강에도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빈쌤 입체도 여러분이 뭔가 궁금하죠. 이제 수빈쌤이 할 거는 이제 타액 분비를 좀 촉진해주는 그런 입체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이제 사실 입체조는 그 거의 뭐 40분 1시간 코스예요. 뭐 씹느님, 얼굴 근육 기르느님, 뭐 숨쉬는 운동까지도 다 들어가거든요. 기본 체조까지 들어가고. 근데 저희는 경로당에서 다양하게 구강검사, 뭐 틀니, 뭐 양치, TBI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기 때문에 입체조 하나만 집중해서 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고 개발하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그런 경우 끼워서 교육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타액 분비를 도와주는 체조 위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 체조만 하고 있어요.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체조인데 2가지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앞에 나와서 하기에는 민망한데 우리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침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침이 나오네? 이러면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그거는 얼굴 근육 힘 눌러주는 거 있어요. 카타 파차 이렇게. 근데 그건 안 해요. 좀 민망한 제조예요 이건. 근데 혀를 막 내밀기 때문에. 자 이제 처음에는 아를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크게 그다음에 혀를 앞으로 쭉 내미시는 거예요. 최대한. 그다음엔 혀를 코 위로. 이번엔 턱으로. 그리고 이번엔 이끝 끝으로. 입꼬리 끝으로. 다음번에 이게 한 동작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못해요, 노인분들은. 그리고 틀니를 끼신 분들은 더 못하세요. 그리고 빠지시고 틀니가 날카로우신 분들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동작이 한 동작이고 다음 동작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혀를 내리지 않는 동작이거든요. 그건 이제 틀니를 끼신 분들도 좀 수월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이거 연속 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시작할게요.
나온다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입 안에서 혀가 움직이는 운동이거든요. 인중 끝으로 혀를 이렇게 원숭이 표정 있죠? 하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볼 쪽으로. 한 바퀴 더. 이것도 타의 공기 운동이에요. 다시 한 바퀴 더 돌리고 이번에는 이 아래쪽으로 혀를 내리고 이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리고 아까 돌렸던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방향은 상관없거든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볼 쪽으로 혀를 쭉 내민 후에 동글동글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제 타의 공기선을 자극하는 운동이래요. 그리고 이쪽 반대 방향으로 혀를 동글동글. 이게 한 동작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아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 더 침이 많이 나온다고들 하세요. 두 번째 동작에. 연속 동작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자 시작. 이번에 아래로. 이제 볼 쪽으로. 반대쪽으로. 네, 다 마칠게요. 우리 두 분 선생님한테 박수 쳐주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하고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뭐 틀니를 세척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입안이 뭐 내가 잘 안 나와 뭐 이런 거 침 안 나 할 때는 이런 간단한 체조도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좀 더 환자분이 여러분한테 예쁜데 손녀딸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하고 좋은 rapport 형성하고 잘 되도록 여러분이 이제 이번 교육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아마도 양로원이나 경로당 가는 활동이 계속 아마 될 것 같으니까 다음번 기술을 모집한다거나 하면 또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